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진짜 성격 좋은 사람들의 말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사람 성격 좋네,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유형들이 있죠.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느끼세요? 보통 이제 사람이 잘 웃을 때, 그리고 이제 인사 잘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그 사람한테서 이렇게 거의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근데 뭐니 해도 말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좋은 성격으로 남들한테 보이면요, 사회생활하는데 대단히 도움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투를 조금 더 좋은 말투로 다듬으려는 노력이 이제 꾸준히 우리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성격으로, 좋은 성격으로 보이는 말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연습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시간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어떤 이제 말투, 첫 번째는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스타일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어 보이죠. 마음에 여유가 없거나 실력이 너무 없거나 품성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억지로라도 쓰지 못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뭘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아주 간단한 미팅에 진행을 이제 시킨 거예요, 선배가. 그런데 이제 멀쩡하게 말 잘하던 친구가 그 간단한 미팅에서 막 버벅거리고 막 숫자를 보면서도 막 단위를 틀리게 읽고 순서도 막 빼먹고 진행하고, 이래서 막 그러니까 더 위축되고 당황해서 더 실수하고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후배를 보면서 선배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너는 그렇게 간단한 것도 그래갖고 직장생활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유형은 처음이면 아무리 간단한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우리도 다 그랬어. 선배들도 다 그랬어. 그럴 수 있지. 너무 실망하거나 마음 쓰지 마. 점점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 오늘부터 이제 조금 더 자주 쓰자, 이렇게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뭔지 알겠어, 이거 있잖아요. 상대에게 충분히 공감한다는 뜻에서 하는 그런 말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십니까, 혹시? 나 그거 뭔지 알아. 그렇지, 그 느낌 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치, 이제 말하던 사람이 그치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상대에게 나 당신이랑 한편이야, 안심해,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발표하는데 그게 뭐라고 떨려서 죽을 뻔한 거 있지 라고 동료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알지, 그 살 떨리는 느낌 알지, 이렇게 대답하는 동료가 있고, 뭐가 떨리냐, 하여튼 새 가슴은, 이렇게 얘기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동료는요, 사실 공감지수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감지수, 공감력이 높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필요한 기술이자 우리의 어떤 그 품성, 대표적으로 좋은 품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인한테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자꾸 우리는 배우고 연습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쉬운 게, 타인하고 얘기할 때 뭔지 알겠어, 알 것 같아, 꼭 이런 어떤 표현들, 그리고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나는 너를 공감하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리액션, 큰 리액션 같은 거 있잖아요. 일단 감탄사, 그렇구나, 이렇게 맞장구 치는 거, 리액션에 강해져야지 바로 이제 공감을 내가 잘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 거니까요. 어떤 책을 봤더니 거기서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리액션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하고 듣는 것보다 리액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 얘기했을 때, 그래, 뭔지 알겠어. 그 심정 알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편안한 표현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자, 세 번째. 잘한다, 이거예요. 잘한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요, 제가 이제, 현지에서 직장 생활할 때 굉장히 예전이었어요. 대리 정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 옛날에는 사내 체육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또 연습을 해요, 그걸 또.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회사 근처 이제 학교 운동장 빌려가지고 뭐 남자 직원들은 막 족구하고 여자 직원들은 막 피구 연습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렇게 젊은 이제 직원들이 막 신입사원, 주임 대리급이 뭐 체육도 해야지 누가 뭐 그렇게 그 중장년층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소리소리 지르는 부장님이 계셨어요. 어쩌다 이제 공 한번 제대로 차면 뭐 예를 들어서 막 김대리 잘한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홍길동 주임이만 잘하면 홍길동 주임 대단하다! 이렇게 부장님이 소리소리. 저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년, 30년. 거의 30년 전인데도 그게 너무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주고 가는 부장님보다는 거기 그 스탠드에 서서 막 잘한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부장님? 오죽하면 20 몇 년 동안 그 기억이 남겠어요. 우리는 참 뭔가 열심히 하면서도 많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럴 때. 그렇게 막 불안하고 이럴 때, 걱정이 될 때 누군가 옆에서 잘하고 있어. 아니야, 잘하고 있어.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준 누군가가 있다면 대단히 용기를 이제 얻습니다. 예전보다 아주 많이 발전했어. 와, 용됐다, 용됐어. 그러면 이제 그런가 싶어서 진짜 용기가 나는 거죠. 우리는 타인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이제 이번에 과장 시절에 이제 담당 거래처 사장님을 저희 팀장님한테 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래처 사장이, 와서 인사를 하니까 우리 이제 담당 팀장님이 있다가, 그래서 유 과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래처 사장이, 너무 잘하죠.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러니까 팀장님이 자기 이제 부하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게 멋쩍어서 이렇게 막 어이없이 웃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 20년도 더 된 일이죠. 그런데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거래처 사장이 내 편 들어준다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 편 같다. 우리는 한 편 이런 거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게 우리는 굉장히 그 사람한테 대단한 어떤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성격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말투 네 번째는요. 걱정 안 해도 돼. 이유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불안을 멈추게 해주는 거. 걱정을 스탑시킬 때 걱정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는 걱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반드시 플러스해서 대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해주려면 내가 안심시키려는 그 사람의 상황을 성의껏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모르는데 그냥 걱정 마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영혼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의껏 파악해서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왜 걱정 안 해도 되는지 납득이 가게끔 설명하는 그 성의가 중요한 거죠. 이게 세트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좋은 성격으로 보이는 말투의 대표적인 거예요. 제 동생이 지금은 학교에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이제 후배 중에 굉장히 애써서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한테 지금 이제 태아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 동생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의논하러 걱정 너무 되는데요. 선배님 의논하러 왔대요. 근데 제 동생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병원에 근무할 때 그런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 증상은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고 금방 좀 이제 약간 컸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처치해서 전혀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증상이야 라고 해서 이제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굉장히 근거 있게. 그야말로 의료인이 그렇게 근거 있게 얘기를 해주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상대가. 그래서 이제 후배가 너무 얼굴이 이제 환해져서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의 불안과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걱정 마 라고 얘기해주고 플러스 근거 있는 어떤 그런 이유를 대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기본기에 충실한 말투예요. 이건 이제 너무 간단하고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고마워, 미안해, 안녕하세요를 열심히 잘하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기본이죠 라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많이 안 써요. 그런 말에 그렇게 다들 인색한 거죠. 미안하다고 하면 누가 잡아먹냐고요. 그런데 대단히 자존심 상해서 이게 막 쓰러질 일도 아닌데, 근데 이제 직장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에 굉장히 인색하거나 가족들에 대해서도 미안하다는 말에 내가 인색하고 있지 않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가까운 사람 앉혀놓고 서로 고맙다 배틀 한번 해보시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그 친구한테 고마운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친한 친구로 네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무슨 말을 해도 너한테 얘기하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창피할 것 없이 다 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네가 돼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언제나 네가 먼저 연락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바쁜 줄 뻔히 아니까 내가 한참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어도 절대 삐지지 않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정말 잘 되는 거를 누구보다도 아주 정말 기뻐하고 진심으로 기뻐해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건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게끔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 걸 일일이 다 고맙다고 제가 그렇게 일일이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원고를 쓰면서도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원고 쓰면서 제가 한번 반성했어요. 내가 친구한테 고마운 게, 그 친구를 향해서 고마운 게 20가지, 30가지도 넘는데 2가지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카톡으로라도 전화로라도 고맙다고 정말 오늘 이야기를 할 작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마운 사람 있으세요? 얼른 전화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 놓치지 마시자고요. 직장에서나 누구에게나 더 많이 고맙다, 미안하다 표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